거지 같은 년.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맨몸으로 꺼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내뱉은 말입니다. 3년 동안 잠도 못 자가며 만년 적자 회사를 연매출 20억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맨발로 쫓겨났어요.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상간녀에게 홀려서 얼굴에 철판을 떡하니 깔고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공장 창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찌르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하 대리님, 서하 대리님, 눈 떠보세요. 최 이사가 제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뚝에 꽂혀 있었고 옆 테이블 위에 제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뛰었습니다. 만년적자였던 남편 이민준의 회사를 제가 직접 기획서를 쓰고 거래처를 뚫고 공장 라인을 돌려서 연매출 20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등록해둔 원천기술 특허를 민준의 회사에 한 푼도 받지 않고 빌려줬고 핵심 거래처 계약서에는 제가 빠지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조항까지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 민준은 매출 20억을 찍자마자 자기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매일 밤 법인 카드로 술집을 돌아다녔고 저는 과로에 쓰러질 때까지 공장을 지켰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민준의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호텔 특실 47만 원, 호텔 스파 22만 원, 호텔 룸서비스 18만 원 같은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제 내역에 찍힌 호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민준의 사진첩 공유 폴더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와 찍은 셀카가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오유라. 민준이 저장해둔 연락처에는 유라 공주라고 적혀 있었죠. 링거줄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 최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말자가 리모컨을 소파 위에 던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나온 거야? 꼴이 말이 아니네. 어머님, 민준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세요? 호텔을 매일 드나들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말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결제 내역과 셀카 사진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말자가 화면을 한번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 내가 소개시켜줬어. 뭐라고요? 오유라라고. 그 집안이 재벌이야. 아버지가 무슨 그룹 회장이래. 민준이가 유라 만나면 우리 집안이 재벌 사돈 되는 거야. 말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주제 파악 좀 해. 연매출 20억짜리 사장 마누라 노른 여기까지야. 저는 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 20억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세요? 제가 3년 동안 피를 말려서 만든 거예요. 말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뭘 했다고. 우리 민준이가 잘나서 번 돈이지. 말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현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지 같은 년. 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맨몸으로 꺼져.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말자를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서류 봉투 하나를 제 발치에 던졌습니다. 서아야, 유라가 우리 회사에 수십억을 투자하기로 했어. 이혼해주면 깔끔하게 끝내자. 민준이 구두 끝으로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민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 지금 민준의 회사가 들어앉아 있는 강남 3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제가 산 건물입니다. 관리인 이름으로 임대를 놓았으니 민준은 꿈에도 모르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민준과 말자가 씩 웃었습니다. 제가 울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이혼 서류 서명란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민준의 가슴팍에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잘 살아.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서아예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민준 회사에 빌려줬던 특허 사용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박 변호사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핵심 거래처 대표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윤서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 아시죠? 제가 빠지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충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회사가 임대료 2달 밀렸죠? 내일 아침에 전기 끊고 수도 잠그고 출입 카드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두운 거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호텔 객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오전 중 도달 예정.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회사 사무실에서는 팩스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 원천 기술 서버의 접근 권한을 전면 차단한다는 통보가 현장 책임자들의 이메일로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그 서버가 멈추면 공장의 생산 라인은 단 한 개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9시 반쯤 최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아니 서아 씨, 공장 라인이 전부 멈췄어요. 기술 서버 접속이 안 된다고 현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최 이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최 이사님, 제가 나간 거 직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저 따라올 사람은 오늘 중으로 연락 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돼서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은 최 이사였고 또 한 통은 생산팀장, 그 다음은 영업부 직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전화는 따로 있었죠. 10시가 넘자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대표님, 거래처 3곳에서 이민준 씨 회사로 계약 파기 통보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2곳도 오후 중에 발송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출의 80%가 한꺼번에 증발하는 겁니다. 그 시각 민주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최 이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늦게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부르는데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답니다. 이 사장님, 계약 파기 통보서가 왔습니다. 서하 대리님이 퇴사했다고 그 조항 때문에 일방적으로 끊는다는데요. 영업부 막내가 울먹이며 보고했다고 합니다. 민준이 급하게 엑셀을 밟아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카드를 아무리 대도 빨간불만 깜빡였습니다. 직원 20명 남짓이 건물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뭐야, 왜 문이 안 열려? 관리실 어디 갔어? 민준이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제 지시대로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임대료 2달 연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그대로입니다. 민주는 공장이 멈추고 거래처가 전부 끊기고 건물 출입마저 막힌 상황에서 떠올린 유일한 희망이 오유라였을 겁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유라가 머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유라야, 큰일 났어. 회사가 갑자기 다 막혔어. 서아가 나가면서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네가 약속한 투자금 지금 당장 넣어줘야 해. 민준이 유라의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유라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따라 민준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오빠, 진정해. 투자금은 준비돼 있어. 근데 법인을 새로 세우려면 절차가 있어. 절차? 무슨 절차?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투자할 때는 상대 회사 자본금을 한 곳에 모아서 실적을 증명해야 해. 그래야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 유라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오빠 회사 법인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옮겨놔. 그게 투자심사 기본 조건이야. 안전계좌? 그냥 이체하면 돼? 앱으로 하면 한도 때문에 안 될 수 있어. 나랑 같이 은행 가자. 내가 VIP 창구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해 놓을게. 유라가 민준의 팔짱을 끼며 일어섰습니다. 민준은 유라의 손에 이끌려 은행으로 갔습니다. VIP 창구에 앉아 직접 이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인 통장에 남아있던 전액을 유라가 불러주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요.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 말자도 움직였습니다. 민준에게서 회사가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말자는 유라에게 잘 보이겠다며 자기 나름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민준의 회사를 보증으로 세우고 시골에 있는 본인명의 땅 문서까지 통째로 넘기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렸습니다. 그 현금 뭉치를 들고 유라를 직접 찾아가 두 손으로 바쳤죠. 유라야, 이건 어머니 성이야.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응? 말자가 허리를 굽히며 돈봉투를 유라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민준 오빠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객실에서 대학 선배인 사설탐정 강 소장과 통화했습니다. 서아야, 오유라 신원조회 끝났어. 본명은 김수진이야. 혼인 빙자 사기로 2번 교도소 다녀온 전과 산범이야. 지금 이름도 가짜고 재벌가 딸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야. 강 소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여자 해외 도피 준비하고 있어. 여권이랑 비행기표까지 확인했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과 말자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여자는 재벌 딸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강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추적해 주세요. 도망가기 전에 꼬리를 잡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세법인 설립 서류, 사업계획서, 그리고 저를 따라 나오겠다고 연락해 온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는 이미 민준의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말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도 곧 움직이겠죠. 저는 내일 호텔 세미나실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사업 설명회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세미나실 예약을 마치고 저를 따라 나온 핵심 직원 8명과 매일 저녁 회의를 하며 세법인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준과 말자는 유라가 약속한 투자금이 들어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죠. 강 소장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날 아침 9시였습니다. 서아야, 오유라 잠적했어. 오늘 새벽에 주상복합에서 짐 빼는 거 확인했어. 휴대전화도 해지했고 돈은 어젯밤에 대포 통장 4개로 분산 이체한 흔적이 있어. 강 소장이 차 시동을 거는 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지방 쪽으로 빠진 것 같아. 계속 추적 중이야. 감사합니다, 소장님. 위치 잡히면 바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금쯤 민주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겁니다. 받지 않는 전화를 수십 번, 수백 번. 나중에 최 이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유라가 투자금을 보내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라야, 나야. 전화 좀 받아. 민준이 11번째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바로 은행으로 뛰어갔답니다. VIP 창구 직원에게 법인 계좌 잔액을 조회해달라고 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민준의 다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장고 0원. 민준이 은행 로비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아니야. 이체가 잘못된 거야. 확인해 봐야 해.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이체 내역서를 뽑았지만 자기가 직접 도장 찍고 보낸 거래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길로 경찰서 경제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유라의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는데 담당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 이 신분증 위조된 거예요. 오유라라는 사람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법인이라고 하신 것도 등기부에 없는 유령 회사예요. 형사가 신분증 사본을 민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사의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요?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포 통장으로 빠진 돈은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접수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민준이 경찰서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을 때 동시에 시골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은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말자에게 돈을 빌려준 업자들이 기한 이익 상실을 걸고 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험악하게 생긴 남자 셋이 말자의 시골집 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최말자, 문 열어. 아들 회사 부도 났다며. 돈 당장 갚아. 대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남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말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에 접시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논뚝길을 뛰었습니다. 고무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채로요. 말자는 그 길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준의 회사 건물 앞에 가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건물 앞에 민준은 없었습니다. 대신 밀린 월급을 받으러 온 직원들, 거래, 대금을 받으러 온 업체 사장들이 굳게 닫힌 정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사장 어딨어? 우리 월급 내놔. 납품 대금 3천만 원. 한 달 넘게 안 줬잖아. 말자가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저녁 무렵 택시에서 내린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말자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왔어. 문짝을 부쉈어.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건물 앞에 있던 누군가가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이 사장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민준은 말자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남 골목마다 민준과 말자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가 나붙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이 뿌린 겁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연락 주시면 사례금 드립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됐고 현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려 해도 얼굴이 알려진 탓에 주인이 내쫓았다고 합니다. 모자는 밤이면 공원 화장실로, 새벽이면 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옮겨 다니며 잠을 청했습니다. 3일째 되던 밤, 씻지도 못하고 같은 옷만 입고 있던 둘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신문 뭉치를 주워 몸 위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경제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윤서아 대표 신규 기술법인 설립 기념 사업 설명회 개최. 장소 그랜드 팰리스 호텔 연회장. 민준이 그 기사를 손톱이 새까매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회사를 차렸어. 서아한테 가면 돼. 특허도 서아 거고 거래처도 전부 서아가 가져갔잖아. 서아한테 매달리면 다시 살릴 수 있어. 말자가 신문을 빼앗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년이 네 와이프였으니까 무릎 꿇고 빌면 되지. 가자. 지금 가자. 같은 시각 저는 호텔 연회장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과거 민준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거래처 회장님들과 새로운 독점 계약서에 서명할 겁니다. 제 기술, 제 사람들, 제 이름으로 세운 회사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단상 위에 올라 빈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내일 이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 저와 다시 손잡겠다고 약속한 거래처 대표님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로비로 나갔습니다. 최 이사가 내일 행사 순서를 정리한 종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내일 계약 서명 순서인데 김 회장님이 첫 번째, 박 대표님이 두 번째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좋아요. 그대로 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이혼 서류를 던진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오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래처 회장님들,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저를 따라 나온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새 법인의 비전을 발표하고 김 회장님과 첫 번째 독점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 이사가 샴페인 병을 들고 단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축하해요. 건배할까요? 제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놓으라고.
나 이민준이야. 윤서아 내 와이프라고. 고개를 돌리니 경호원 2명이 남자 하나를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바지, 일주일 넘게 안 씻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은 남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의 뒤에서 경호원 1명의 팔을 물어뜯으며 발버둥치는 작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 고무줄로 대충 묶은 흰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진 말자였습니다. 저것들 뭐야, 노숙자 아냐? 미친 사람들인가? 연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님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잠깐 놔주세요. 제가 경호원들에게 말하자 경호원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민준과 말자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2 사람이 제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박듯이 엎드렸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나 살려줘. 민준이 제 구두 앞에 기어오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코피가 터졌는지 대리석 위에 붉은 점이 번졌습니다. 서아야, 나 사기당했어. 유라가 사기꾼이었어. 회사 돈 다 들고 도망갔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았어. 민준이 자기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찰싹, 찰싹 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내가 멍청했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특허만 돌려줘. 거래처만 다시 붙여줘. 사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대로면 나 죽어. 민준의 눈에서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가 기어서 제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구두코를 2 손으로 움켜쥐더니 이마를 제 발등 위에 눌렀습니다. 서아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사기꾼한테 홀려서 노망이 났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너 아니면 우리 죽어. 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전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손이 지금은 제 구두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시선이 전부 이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고 박 대표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2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아무런 감정 없이 민준아. 제가 입을 열자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이 건물 있지. 네 회사가 들어가 있던 강남 3층짜리 건물. 민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나야. 민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니네가 임대료 밀려서 쫓겨난 그 건물. 내 이름으로 산 거야. 친정 엄마 아빠가 남겨준 유산으로.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연회장 천장에 달린 대형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거지 같은 년. 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맨몸으로 꺼져.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전 제 머리채를 잡고 내뱉었던 그 말이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거래처 회장님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직원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말자가 2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제 구두에서 손을 놓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숨겼습니다.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웅크렸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사채 빚만이라도 같이 갚아줘. 네 회사에서 뭐든 할게. 바닥 청소라도 할게. 저는 민준의 손을 구두 끝으로 쳐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네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 들어갔어. 나는 네 빚 한 푼도 대신 갚아줄 의무 없어. 우리는 이혼한 남이야.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두 사람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경호원 둘이 다가와 민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서아야. 서아야. 민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말자가 바닥을 기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야. 살려줘. 제발. 저는 돌아섰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를 가로지르고 호텔 정문 밖 계단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호텔 정문 앞 로터리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이민준 씨 맞지? 최말자 씨? 찾느라 고생 좀 했네. 남자 하나가 민준의 뒷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자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아니 잠깐. 돈 갚을게. 시간만 좀. 민준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두 사람을 승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승합차가 호텔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다시 들어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건배하죠.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넣어 강남 건물의 권리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건물 내부를 깨끗하게 뜯어 고치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저는 매일 현장을 오가며 새 본사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민준은 불법 도박장 주변을 전전하며 온갖 허드렛 일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도박장 단속을 나온 경찰이 민준을 발견했을 때 민준의 얼굴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출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민준은 밀린 직원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틴 혐의로 곧바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 사업자 등록까지 말소됐습니다. 유라의 체포 소식은 강 소장이 직접 알려줬습니다. 서아야, 유라 잡혔어. 내가 경찰에 넘긴 위치 정보 덕분에 지방 모텔에서 덜미를 잡혔대. 다른 남자한테 또 똑같은 수법 쓰려다가 걸린 거야. 강 소장이 사무실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은 유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라가 빼돌렸던 돈 중에서 압류된 일부는 민준의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았던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데려온 직원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죠. 민준은 밀린 임금의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 덕분에 실형은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채 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불량자가 됐고 은행 문턱도 밟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말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 충격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골 땅은 이미 넘어갔으니 돌아갈 곳도 없었겠죠.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중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정면 벽에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아 테크놀로지.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아 씨, 뒤에서 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 이사 뒤로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업부 김대리, 생산팀 박 팀장, 기획실 정 과장. 제가 민준의 회사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직원들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꾹 참으며 한 명 한 명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표실 책상에 앉아 박 변호사와 강 소장을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소장님, 두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우리 회사 전속 고문으로 와주세요. 변호사님은 법률 고문, 소장님은 보안 책임자로요. 강 소장이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사설 탐정한테 보안 책임자를 맡기겠다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분 아니면 안 돼요. 박 변호사와 강 소장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서아 씨 덕에 밥벌이가 편해지겠네. 박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내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3장의 전속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 방어막과 정보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된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전부 바꿨고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건물이라 아무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호텔 바닥에 엎드려 울던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구두를 붙잡고 살려달라던 말자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더 이상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옛날 일처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첫 번째 공공기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알람을 맞추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본사 사옥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 테크놀로지는 공공기관 입찰을 연달아 따냈고 기존 거래처들과의 신뢰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창립 반년 만에 연매출 20억을 넘겼습니다. 민준이 3년 걸려 만든 숫자를 저는 절반의 시간에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경제지 기자들이 매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중 2~3건만 골라 응했습니다. 윤 대표님, 업계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리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녹음기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제 직원들이 잘해주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날 강남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제 얼굴이 떴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는 영상이 빌딩 외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그 전광판 바로 아래 도로에서 하수구 뚜껑을 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일당을 더 준다는 말에 새벽 인력시장에서 하수구 청소 일용직을 잡았다고 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맨홀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길 건너편 전광판에 비친 제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나중에 최 이사가 우연히 그 현장을 지나가다 목격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서아 씨, 오늘 강남역 근처 지나가는데 하수구 작업하는 인부가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이민준 씨였어요. 최 이사가 점심을 먹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작업복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었는데 전광판에 서아 씨 인터뷰가 나오니까 그대로 굳어서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현장 반장이 뭐 하냐고 소리 지르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맨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최 이사님, 오후에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좀 같이 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며칠 뒤 강 소장이 말자의 근황도 알려왔습니다. 서아야, 최말자 씨 소식인데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동네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알바를 한대. 단칸방 월세에 겨우 붙어 사는 모양이야. 강 소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식당에서 잘렸대. TV에서 서아 씨 뉴스가 나오니까 서빙하던 뚝배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울었다더라. 식당 주인이 정신 나간 할머니라고 쫓아냈다고. 저는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쪽 동향 보고는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예요. 알겠어. 그럼 끊을게. 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통신사에 전화해서 개인 번호를 새로 바꿨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는 이미 비서실을 거치게 해뒀고 집 주소도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로 옮긴 지 오래였습니다. 민준이든 말자든 더 이상 제 일상에 발을 들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매달 성장했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투명하게 나누니 직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나면서 이력서가 매주 수십 통씩 쌓였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입사 지원자가 47명이에요. 경력직만 골라도 20명이 넘어요. 인사팀 조대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뽑아요. 조대리가 1차 면접 보고 저한테 5명만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조대리가 밝은 얼굴로 나갔습니다. 저녁 7시 직원들이 퇴근한 뒤 조용해진 대표실에서 저는 결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 이 건물에서 민준의 회사 영업을 뛰며 밤늦게 퇴근하던 거리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편의 이름 뒤에 숨어 제 이름 석자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명함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서아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윤서아. 제 이름만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명함 지갑에 넣고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한 신규 프로젝트가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단독 납품사로 지정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수십억 원, 서아 테크놀로지가 창립 이래 따낸 가장 큰 건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일 저는 상대 측 부사장과 악수를 나누며 서명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이사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어요, 대표님. 최 이사님 덕분이에요. 기술 검증 자료 준비하느라 2주 동안 거의 못 주무셨잖아요. 그 정도쯤이야. 오늘 회식이죠? 당연하죠. 전 직원이요. 저녁 8시 강남의 한 고깃집 2층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직원 32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고기를 구웠습니다.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잔들어요. 우리 대표님한테 건배합시다. 1년 전에 저 따라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반은 걱정했거든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한테 단독 납품을 맡겼어요. 이게 다 윤서아 대표님이 밤새워 뛴 덕분입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대표님, 건배. 32개의 잔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 혼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식이 끝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수행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한때 민중과 자주 갔던 길거리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 이야기를 하던 곳이었죠. 포장마차 앞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멱살을 잡고 밀치락달치락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한 남자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아, 술값 내고 가. 3만 원도 없어. 옷깃을 잡힌 남자가 두 손으로 주인의 팔을 떼어내려 버둥거렸습니다. 찢어진 점퍼, 구겨진 바지, 면도를 안 해서 덥수룩한 수염. 민준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누렇게 든 멍이 아직 남아 있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기사님, 그냥 가주세요. 저는 시선을 창밖에서 걷어들이며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차가 속도를 내며 포장마차를 지나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지도 얼굴이 뜨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가 대표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오유락원 후속 보고 드릴게요. 교도소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더군요. 같은 수감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노역장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대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말자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준 씨는 어머니 전화를 수신 차단해 놨다더군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니까. 저는 서류를 받아 한번 훑어보고 덮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이 사람들 관련 보고는 끊어주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넘어갈게요. 해외 진출 관련 법률 검토 요청하셨죠? 네, 동남아 쪽 현지법인 설립 조건 좀 정리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표실에서 해외 진출 마스터 플랜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핵심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동남아 세계국 진출, 현지 파트너사 선정, 기술 이전 조건 협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표님, 퇴근 안 하세요? 벌써 9시예요. 조 대리가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조 대리도 얼른 퇴근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형광펜 뚜껑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업계에서는 윤서아 대표를 배신하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문을 일부러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저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책임감을 심어준다면 나쁠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대표실 불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니
정면 벽의 현판에 야간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아 테크놀로지. 저는 현판을 한번 올려다보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수행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으로 갈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회사 설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아 테크놀로지는 누적 매출 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의 여성 벤처 기업인 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당일 오전, 저는 맞춤 제작한 감색 수트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호텔 객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과는 다른 사람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수행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시상식장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 대표님, 이쪽 봐주세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에 앉은 수백 명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뜨겁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 테크놀로지 대표 윤서아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사무실도 명함도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제 머릿속에 든 기술 하나,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객석 한쪽에 앉아 있는 최 이사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가 두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저를 따라와 준 우리 직원들, 다시 손잡아 주신 거래처 대표님들 모두의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역 벤치에 웅크려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민주는 역사 앞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제 시상식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겠죠. 최 이사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SNS에 민준의 지인이 올린 글이 있었다고요. 역 벤치에서 이민준 봤음. 폰으로 뭔가 보면서 울고 있었음. 말 걸었는데 대답도 못하더라. 말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 내 며느리야. 내 며느리라고. 간병인이 그만 좀 하라고 핀잔을 줘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기억이 뒤섞이기 시작한 거겠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난 뒤 저는 축하 꽃다발을 안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표님 축하합니다. 우리 대표님 최고. 저는 꽃다발을 한 팔에 안은 채 직원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걸어갔습니다. 고마워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합시다. 대표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보내온 협력 제안서, 투자 의향서, 공동개발 요청서. 저는 의자에 앉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맨 위에 놓인 서류는 해외 진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동남아 세계국 현지법인 설립 일정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년 전 차가운 현관문을 나서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어두운 거리에 서서 첫 번째 전화를 걸던 순간
그날의 저는 두려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뛰었던 것을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윤서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제 이름 석자로만 서 있는 사람.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서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 뒤에 숨어서 제 능력을 남의 것처럼 내어주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사람이 마침내 자기 두 발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선 거죠. 살다 보면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취급받고 내 공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순간들.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뭔가 싶은 날들이요. 그래도 내가 쌓아온 실력과 경험은 아무도 못 뺏어 가더라고요. 서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세상 누가 뭐래도 온전히 내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쯤은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